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전세 사기. 도대체 전세 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며 대비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우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 역시 바로 직전 거주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온 당사자인데요. 다양한 전세 사기의 유형이 있겠지만 당사자인 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대한 쉽게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최근 정말 소규모 자본으로 신축 빌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소위 갭투자라고 하는 부동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출발점은 갭투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 사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의 소규모 자본으로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최근 건축된 신축 빌라를 매매하고 싶어하는 A,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많이 높은 3억의 가격으로 빌라를 팔고 싶어하는 신축 빌라 건축주 B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B에게 이 신축 빌라를 사고 싶지만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갭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A의 매매 의사를 알게 된 신축 빌라 건축주 B. 건축주 B는 주변 빌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3억짜리 빌라의 전세 가격을 아주 약간 낮은 가격인 2억 9천으로 설정하고 협업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2억 9천에 입주할 전세계약자 임차인 C를 구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던 C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신축 빌라를 소개받고 건축주 B와 전세 가격 2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사고를 대비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편 전세계약 직후 건축주 B는 처음 빌라를 구매하려 했던 A에게 A가 가지고 있던 소규모 자본만 받고 때로는 반대로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C와 전세계약이 체결된 빌라를 A에게 양도해줍니다. 빌라의 주인이 건축주 B와 임차인 C의 전세계약 직후 A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A는 작은 자본 혹은 돈을 역으로 받으면서 3억짜리 빌라의 주인, 명의자가 되어 자기 자본이 들어있지 않은 깡통 빌라의 주인이 됩니다. 이게 갭 투자이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주 B에게서 빌라를 양도받은 양수인 A는 작은 돈으로 빌라의 명의자가 되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C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수인 A는 기존 임대인 즉 건축주 B의 임대인 지위도 함께 승계받게 되고 2년 뒤 돌려줘야 하는 임차인 C의 보증금 2억 9천만 원의 보증금 상환 임무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물론 A는 건축주 B에게 안내받았을 것이지만 2년 뒤에나 발생할 일이고 그동안 빌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2년 뒤 빌라를 팔아서 돌려주거나 정상황이 안된다면 다른 신규 임차인을 구해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으로 현재 임차인 C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게 하면 된다는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일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 등기 후 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임차인이 바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정보 변경 알림 어플 등으로 인해 확인이 쉬워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임차인 C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자 임대인 A에게 이사의 뜻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이 없는 임대인 A는 임차인 C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빌라에 새롭게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돈을 받아 나가거나 보증금이 준비될 때까지 더 살라는 식의 폐째라를 시전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을 지려하는 선량한 임대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서적인 부분을 한일에 해결을 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애초에 높게 책정된 빌라의 가격은 2년 사이 주변 시세에 따라 정상 가격을 찾아갔을 것이고 떨어진 빌라 가격으로 인해 2억 9천만 원의 전세 가격으로 새롭게 입주할 임차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임차인 C는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A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발이 묶이게 되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라면 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본 없이 남의 돈으로 갭 투자를 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막히게 되면 무고한 임차인만 피해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갭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 사기는 이러한 형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가장 흔한 갭 투자를 기반으로 한 전세 사기 유형을 안내드려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을 해보았는데 전달이 잘 되었길 바라며 저도 부동산이나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이 없는 무분별한 갭 투자로 인해 무고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 전세 보증보험 등이 있지만 가입 기준, 자금 고갈 문제 등으로 적용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니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 편에서는 이런 전세 사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전세 보증보험 신청 및 반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